여러분 지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장소나 직업 몇 개 있었죠? 그 외적인 표현들 좀 추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을 여러분 배울 건데 우리 가로로 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학생이 단어가 초중고가 있고 대학생이 있어요. 베트남은 여러분 예를 들어 하노이 대학에 다니는 học sinh 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거든요.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서 그럼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이라는 단어 발음 한자랑 똑같네요. học sinh, học sinh, 학생, 우리 초중고. 여기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숫자를 먼저 써볼게요. 543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633으로 이루어졌다면 베트남은 5년, 4년, 3년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학년을 다 더해서 우리가 말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고3인 경우는 저 숫자를 다 더하면 우리 12가 되겠죠? 그럼 12학년이 되는 거예요. 7학년, 10학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추가로 하나 알아두시고 학생은 học sinh. 그럼 대학생이란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sinh viên 이라고 해서 생원이란 한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베트남은 대학생이란 단어 따로 무조건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외우실 때 học sinh viên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학생이 초중고에서 대학생이 되는 거니까 học sinh, sinh viên, học sinh viên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혹시나 여학생이라고 구체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때 한자 nữ, 여자 여자를 써서 sinh viên nữ 라는 표현도 있고 그럼 남자는 역시나 산의 남자 남 붙여서 sinh viên na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giáo viên, giáo viên, 교원이란 한자 여러분. 이 단어가 교자거든요. 교원이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 그리고 교수는 giáo sư, giáo sư, 교수란 단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 단어 위엔을 직업에서 많이 볼 거예요. 이 단어가 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이라고 끝나는 직업명이 종종 있습니다. 교원, giáo viên. 선생님은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할게요. cô 그리고 우리 thời. 우리 일과에서 인칭 배울 때 여자 선생님은 c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cô 아영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 가르치는 선생님의 경우 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분류할 때는 giáo viên 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부를 때는 꼬이, 터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 일단 하셔야 돼요. 직업은 이렇게 쓰고 부를 때 호칭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 giáo 랑 꼬를 합쳐서 여자 선생님을 cô giáo 라고도 하고 남자 선생님의 경우 터이 giáo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를 때 꼬라고 불러도 되지만 cô giáo 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합쳐서도 교자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강사 읽어볼게요. giảng viên, giảng viên. giảng 이라는 동사가 강의하다 동사,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giảng viên 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비서는 읽어보면 thư ký, thư ký. 여러분 이 단어가 서기라는 한자에서 왔거든요. 서기. 그래서 비서를 thư ký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직원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우리 봤었죠. nhân viên, nhân viên. 인원이라 해서 우리 직원이라는 단어. 간혹 가다가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사무실 직원이라고 한정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 우리 뭐 식당 직원에서도 다 쓰니까 일단 직원으로만 암기를 해두세요. 그럼 우리 회사라는 단어 합쳐서 회사원은 끊으면 되겠죠. nhân viên công ty 가 되는 거예요. 회사 직원, 회사원이 되겠죠. 회사 대신에 사무실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사무실 직원도 뭐 회사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văn phòng. 뒤에 우리 장소에서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văn phòng, 문방이라고 해서 nhân viên văn phòng 이라고 해도 회사원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doanh nhân. 좀 어렵지만 doanh 빨래에서 doanh nhân 이 되는 거. 우리 design이 경영하다 할 때 영자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thương gia. 우리 앞에서 무역회사 할 때 상매하면서 어쩌고 제가 thương mại, 상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가짜 붙여서 또 우리 CEO 같은 경우 사업가를 thương gia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축가 같은 경우는 발음 역시 한자에서 와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읽어볼까요? kiến trúc sư. kiến trúc, 건축이라는 명사예요. kiến trúc 에다가 사를 붙이는 거예요. kiến trúc sư, 건축사. 그리고 다음에 우리
의사, 박사 같은 표현이 있다고 했죠. 발음이 박사 같으니까. 읽어보면 bác sĩ. 간호사, 이 단어가 의사 같죠. 읽어보면 있다. 의사 같지만 간호사. 그래서 합쳐서 bác sĩ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약사. 여러분 이 발음은 일단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드억 아니고 여기 자음에 선이 없으니까 스억입니다. 혹시나 앞에서 아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적시, 약사. 그렇다고 약이 스억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잘 안 쓰고 한자어라서 잘 안 쓰고 이 단어를 더 많이 써요. 툭. 우리 뒤에서 약국 나오면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시. 그리고 경찰은 cảnh sát. 그리고 công an. 일단 cảnh sát 경찰이에요. 발음 그대로 경찰이를 한자에서 따와서 우리 경찰. 그리고 우리 베트남 여행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종종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công an. 저기 공안 있어. 막 우리 막 교통.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구분할 때 약간 교통 쪽에 있는 사람들을 공안이라고 좀 더 칭한다. 뭐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해두시고 나는 경찰 될 거야. 뭐 이럴 때는 또 이런 단어. 경찰서 할 때는 경찰차 할 때는 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 두 가지로 cảnh sát, 공안 해서 공안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가수도 여러분 발음 노래 같자 똑같네요. 가시 노래하는 사람 가수. 그럼 노래하다 같은 경우는 또 전혀 다른 핫이란 동사를 써요. 그리고 배우는 여러분 또 비엔이 들어가네요. diễn 연기하는 사람이라서 diễn viên 이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면 diễn viên 연기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일단 읽어볼까요? 로스 율자예요. 율사 우리 법률할 때 율자를 써서 율사라는 표현. 여러분 베트남어 한자 얘기를 제가 종종 할 때 앞으로 T로 끝나는 단어들은 한자 리을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phát 발음이었잖아요. 그쵸? phát 할 때도 T로 끝났던 것처럼 이것도 율자를 뜻한다는 거. 율사. 그리고 엔지니어도 읽어보면 기스. 여러분 이거 한자 하니까 뭐 기사라고 가끔 이제 운전기사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기술사라는 표현에서 와서 엔지니어를 기스라고 합니다. 기스. 운전기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신문기자 같은 경우는 신문, 마오, 보자를 써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겠네요. 우리 마오 할 땐 야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신문집이 아니고 우리 야라는 게 단순히 집,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가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직업에 가짜를 붙일 때 또 이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신문 어떤 전문가라 해서 신문기자를 야마오라고 한다는 거. 야마오. 그리고 옆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 쓸게요. 우리 기자란 단어를 신문기자 말고 그냥 기자 얘기할 때는 또 비엔을 붙여서 phóng viên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기자 하나 더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음은 회계사 kế toán. 계산이란 한자예요. 우리 계산 한자 같죠? 계산 회계사. 그리고 군인도 한자입니다. quân nhân 우리 인 써서 군인. 그리고 호치민에서는 이거는 조금 외우기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쓰진 않았었지만 호치민에서는 또 군인을 bộ đội 밑에 dấu 점점 성조 찍은 거예요. bộ đội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quân nhân 외우기 쉽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려면 bộ đội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안내원은 여러분 스펠링이 좀 기네요. 동사 자체가 길어요. hướng dẫn viên 우리 vien은 원인 거 알겠고 안내하다 동사가 향, 베트남으로 이끌다거든요.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안내하는 건데 동사 자체가 깁니다.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hướng dẫn viên 하면은 안내원,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을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사람 다 아시죠? 우리 응의 한국 자기소개할 때 우리 người hướng dẫn 안내하는 사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위치가 사람은 또 앞에 써야겠죠. 뒤에서 꾸미면서. 다음은 주부 읽어볼게요. 노이켜. 여러분 하노이 할 때 썼던 이 단어예요. 노자. 그러니까 노이자. 우리 한자로 내자. 내조라는 한자로 외우면 여러분 좀 편하실까요? 내조. 노이켜. 실제로 내조 한자에서 온 거예요. 주부. 그리고 요리사는 đầu bếp. 우리 더우가 머리 두자 머리예요. 맵 아직 안 배웠지만 주방이란 뜻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 주방장이란 표현 쓰잖아요.
부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사를, 셰프를 러웹. 각각 단어를 알면 사실 길어도 외우기 쉬운 표현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초반 단계라서 그냥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조금 진도가 나가고 났을 때 내가 아는 단어들이 따로따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구나 해서 더 외우기 쉬울 거예요. 머리 두자 머리, 부엌. 우리 부엌의 우두머리, 주방장, 러웹. 그리고 공무원, 우리 본문에 있었죠. 검큐, 공직. 그리고 농부는 놈전. 여러분 한자 같지 않나요? 농전, 백성민자 써서 놈전. 참고로 농촌 같은 경우는 또 놈톤이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이렇게 외우기 쉬운 것들도 있고. 그다음 우리 장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일해 뭐 이런 거 할 때 장소가 나올 거니까 일단 장소, 여러분 장소란 단어를 또 베트남어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장소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일단 너희란 단어가 있어요. 너희, 곳 장소가 돼요. 곳 장소. 그리고 뭐가 있냐? 단어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쪼오가 있어요. 쪼오도 곳 공간을 얘기하면서 장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초대장이나 안내장을 받았을 때 장소라 했을 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은 읽어볼까요? 리엄. 지점이란 한자거든요. 우리 앞에서 주소를 제가 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땅지자를 써서 지점 장소가 리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지, 관광지 할 때 이런 단어를 합쳐서 쓰지만 장소할 때 또 이 단어도 많이 쓴다는 거. 한 번만 읽고 넘어갑니다. nơi, chỗ, địa điểm. 세 개 알아두시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학교는 trường học. 우리 공부하다 안 써도 괜찮아요. 학교를 총칭할 때 trường học. 그리고 회사, công ty. 우리 다 아는 거죠. công ty. 그리고 우리 교실, phòng học. 방에다가 공부하다 붙였어요. 공부하는 방이 교실이겠죠. 그리고 사무실, 아까 우리 회사원 얘기할 때 이 단어였어요. văn phòng. 한자로 문방이에요. 문방. 여러분 베트남어를 앞으로 어휘 같은 걸 학습하실 때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공부하는 방, 이건 뒤에서 쓰고 이거는 문방 하면서 또 문이라는 한자는 또 앞에 쓰죠. 이게 수식 구조가 됐을 때는 뒤에서 붙이면서 단어를 다른 의미 만들면서 의미를 확장해 가지만 한자어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문방 이런 걸 또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ngân hàng. 그럼 여러분 우리 은행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앞에 직원을 배웠으니까 합쳐서 여기다 직원을 쓰겠죠. 은행 직원이 되니까 nhân viên ngân hàng 이 은행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은 bưu điện. 이게 우정국이라는 또 한자 옛날에 전기할 때 그 전자를 따서 온 건데 우정국에서 온 거 bưu điện. 그리고 다음은 도서관은 서원이란 한자입니다. 우리 앞에서 서기, 비서 있었죠. 같은 한자 쓰면서 thư viện, 서원. 그리고 서점, 집 플러스 책, 책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책집이라고 쓴 거예요. nhà sách. 그리고 여러분 가게란 단어가 우리 hiệu 란 단어도 있거든요. hiệu. 우리 dấu nặng 점 찍어서 hiệu sách.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역은 가. 그럼 우리 하노이역은 뭐라고 하겠어요? 가 하노이. 그쵸? 호치민역은 우리 사이공역이라서 가 사이건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공항은 선바이. 선이 마당이고 바이가 날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할 때도 바이가 들어가는 게 나는 기계라는 게 비행기라면 나는 마당이라고 해서 우리 선바이 공항이 됩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선바이 꼭레 인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뒤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 선바이. 그리고 호텔은 읽어볼게요. khách sạn, 객잔이란 한자. 객산, 객잔, khách sạn, 호텔. 그리고 우리 숙소 게스트하우스 집에다가 또 뭘 붙인 거다, 그쵸? 쉬다 동사를 붙여서 쉬는 집이 우리 숙소가 되겠죠. 양이. 그리고 냐 썼다 치고 집에다가 우리 객잔이라 할 때 우리 카이기 객 손님이란 뜻이거든요. 냐 카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우리 손님 집에서 우리 게스트하우스 느낌으로 냐 카이. 그리고 병원은 맥위엔 병원. 여러분 우리 원자 잠깐 볼게요. 위엔 우리 원.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서 직업 배울 때
원으로 끝난다면서 nhân viên, 승viên 이런 단어 있었거든요. 그때 비엔이랑 발음만 똑같지 성조는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나 봤을 때 똑같은 다 비엔이구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이게 베트남어가 한자에서 따왔을 때 의미가 다를 경우 성조를 구분짓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vien는 사람을 뜻하는 어떤 인원 원자를 쓴다면 vien 밑에 점을 찍으면 또 다른 어떤 장소를 뜻하는 집원자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조로 일단 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약국은 야툭 우리 약 아까 얘기했었죠. 약집이 되는 거. 근데 이 집 단어 대신에 아까 우리 서점에서 이 단어 써도 된다 했던 것처럼 hiệu thuốc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약집, 책집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도 하나 얘기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장이란 표현이 뭐 국제시장 할 때 무역시장 할 때 시장이 있고 우리 서울시장이 있고 사람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야채 파는 시장이 있죠. 베트남도 다 나눠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겨. 그래서 우리 호치민의 유명한 우리 시장, 관광지로 많이 가시는 벤탄 시장이 있죠. 벤탄 시장. 벤탄 시장을 베트남어로 겨 벤타인이라고 할 거예요. 겨 벤타인. 겨 시장. 그럼 우리 다음은 백화점 쇼핑몰. 단어를 우리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 우리 본 적 있죠? 앞에서 무역회사 할 때 이 단어 쓴 건데. 텅마이. 이 단어 중tâm. 중심이란 한자에서 와서 우리 센터를 얘기해요. 센터. 그럼 센터 무역센터 즉 쇼핑몰을 중tâm 텅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쇼핑하다 동사를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쇼핑하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쇼핑하다 무어 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쇼핑하다 동사가 중tâm 뭐 쌈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많이 쓰는 표현은 이 표현으로 일단 중tâm 텅마이 우리 무역센터가 쇼핑몰이구나. 쇼핑하다를 붙여도 되고 그리고 우리 가게 상점이란 단어 거항 여기다가 옷 붙이면 옷가게가 되고 꽃 붙이면 꽃가게가 되겠죠. 다음 식당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nhà 식당 그리고 하나 더 관한 관에다가 우리 아는 동사 먹다를 붙였네요. 우리 먹는 관 해서 우리 먹는 집에서 식당이 nhà 혹은 관한 그 편의점 볼게요. 여러분 편의점은 방금 위에 했던 상점에다가 뭐 붙인 거예요? tiện lợi 를 붙였어요. 편리한이라는 우리 형용사로 나중에 배울 건데 편리한 가게가 되는 거예요. 편의점. 말이 너무 쉽죠, 여러분? 편리한 가게, 편의점. 읽어보면 cửa hàng tiện lợi.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가게에다가 뭐 붙여요? tạp hóa. 이게 자파라는 표현이거든요. 발음 비슷하죠? tạp hóa. 우리 자파점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영화관은 여러분 rạp. 근데 여기다 뭐 붙이냐? 상영하다 영화 상영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붙여서 읽으면 rạp chiếu phim 영화 상영관 줄여서 rạp만 쓰셔도 되고 커피숍은 우리 커피란 단어에다가 역시나 관을 붙입니다. quán cà phê 커피관, 커피숍 그리고 우리 공장 우리 업무 때문에 베트남 가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일단은 첫 번째 거 nhà máy 여러분 마이가 기계예요. 그럼 너무 쉽게 기계집이 공장이 되는 거예요. 기계집이. 그 다음은 껌승. 껌은 생략할 수는 있지만 일단 같이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껌승 우리 공장. 그리고 슈퍼마켓 읽어볼게요. COT. 여러분 COT가 우리 작은 가게 이런 거 말고 우리 마트들 있죠. 우리로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경우 그런 걸 얘기하는데 CO가 우리가 초능력 초인할 때 초자예요. T는 시자예요. 그럼 슈퍼시장이 되는 거예요. 초시장이니까. 그래서 COT. 다음은 우리 방송국. 조금 길지만 다 성조가 똑같이 내려가네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성조 결합할 때 한번 본 것 같기도 하고 Đài truyền hình. 우리 방송국. 그리고 주유소. 짬에다가 쌍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붙여서 짬쌍. 우리 뭐 공중전화 박스, 우리 이런 거 버스 정류장 이런 거 할 때 어떤 공간 얘기할 때 쓰는 짬이 있고 기름, 어떤 작은 공간 얘기하면서 짬쌍, 주유소. 그리고 경찰서. 일단 우리 경찰이란 단어 아니까 이 단어 붙여서 đồn cảnh sát.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앞에 bốt cảnh sát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경찰차, 경찰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또 까인사스 쓰기로 했었죠.